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에 늘 그가 있다.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으로. 때론 현장에 직접 나가 부딪히고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의 노동자로. 늘 한결같은 겸손함과 근면 성실함으로 24시간을 사는 사람.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만나보자. 오전 7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서초 보금자리지구 공사 현장에 나왔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건설 현장도 체험하고 또 근로자들의 애상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켜봤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신 적이 있나요? 그 전에 직원들이 한번 했었죠. 이번엔 장관님 모시 한번 하려고. 그때는 어떠셨어요? 반응들이, 직원들 반응? 그때 직원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권도엽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가 아침부터 공사 현장을 찾은 이유는 서초구에 마련될 보금자리지구 공사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일해보기 위해서라는데. 안전화 신어본 적 있죠? 현장 갈 때. 네. 현장 전에 가끔 갔으니까 신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더 간편한 안전화네. 저기 그 뭐 터널이나 이런 큰 현장 들어가면 이게 또 저기 그가 현장의 안전장비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것은 벌써 수년째 국토 전반의 크고 작은 사업 현장에 직접 나섰기 때문. 공사 현장의 인부에게 아침은 필수. 평소 일정보다 일찍 시작된 체험 행사로 아침을 걸은 그도 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되는 떡 하나를 집는다. 됐어. 저 화장실도 있는데 다 있어. 건설 현장은 그에게 현장 배움터. 발걸음이 가볍다. 입구에 저기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이 막 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이제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모아서 창의력을 발휘를 하면은 이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은 해외 시장도 우리가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고 하니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그가 빠지지 않고 건설 현장을 찾은 것도 힘든 건설 경기 속에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권 장관의 생각에서 출발됐다. 마지막으로 안전구호 제청하고 안전은 생명이다. 일단 이제 이렇게 체조를 하니까 사무실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바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체조를 해서 이제 몸이 좀 풀리고 또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조를 하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시작하는 분위기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럴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일하기 전하고 일을 시작하는 그 사이가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넘어가니까 일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죠. 능률도 좀 올라가고. 아침부터 과천에도 체조의 바람이. 제가 저기 도로공사에 근무할 때 그때는 그 체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저 출근 시간하고 출근 시간이 좀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아침 식사, 체조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이다.
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듣는 권 장관의 눈빛이 진지하다. 타일에서 선을 그어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메모하고 건강 상태까지 확인받아야 비로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장관님 배우고 배우고 싶노? 긴장. 오늘 그가 하게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항구에 먹을 치시고 직접 내부 자재로 쓰이는 강목을 톱질하고 천장과 벽에 필요한 못을 받고 타일을 바르는 일까지. 먼저 이제 명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듣고 나니 멋쩍은 미소가 나온다. 톱질까지는 그럴듯했지만 천장에 콘크리트 드릴로 못을 박는 일은 여간 쉽지가 않다. 힘이 좀 있어야 되구만. 이거 작업하려면. 구멍만 세네. 이게 티가 안 되죠 원래. 잘 못하는 거지. 뭐죠? 왜 튀지? 아니 자연스럽게 처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튀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소의 반동도 거기서 행여 본인이 작업한 곳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계속해서 조이고 풀었다를 반복하고 나서야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보인다. 아, 안 되는데. 직각이 안 맞아, 직각이. 지각이 얼마야? 이를 거기서 말해. 이 나이에 있어 지금 이 나이. 이 나이. 예. 이걸 수직을 잡으셔야 되는데 힘 세게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래? 예. 회전을 아. 먼저 하세요. 맞나? 아주 세게 안 눌러. 이것도 박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 많이 하면 팔목. 야, 이거 지금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좀 하면은 숙련이 안 되면 목도 아프고, 아이고, 큰일 났다. 주세요. 이거라고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넣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여기까지 걸어야 가운데가 됐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망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사업으로 2018년까지 1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국토해양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 맡은 일은 벽면을 미리 재단해 본드를 칠하고 타일을 바르는 일. 값비싼 내수자재의 특성상 현장에 숙련된 인부들에게도 주의를 요하는 일 중에 하나다. 코너가 좀 잘 조심하셔야 돼요. 코너에 나가면 못 쓰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면 이제 일단 저기 일단 벽면 가득 본드를 고루 발라 무거운 타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꼼꼼함이 이번 일의 핵심. 아니 아주 무겁지는 않는데 평소 작은 일에도 꼼꼼하고 주도 면밀한 권 장관 성격이 10분 발휘되는 체험이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볼은 이제 면이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셔야 된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 아, 빠꾸는 가만히 여기 딱 붙여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거 딱 맞춰야죠? 여기 수직선 연속. 처음하는 저희 말하면 잘하시는 이게 온도가 잘못되고 내려와. 밑에 잘 안.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두가 잘했다, 잘한다는 칭찬 속에서도 행여 자신의 체험이 인부들이 2번 일하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될까. 그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쓰인다. 공정이 엄청나게 차들이 오늘 공연에 차지시는 게 아니고 아주 걸러.
송글송글 현장에서 맺힌 땀이 옷을 흠뻑 적실 때쯤 체험 행사도 끝이 났다. 아이고, 이거 좀 배를 많이 끼서 미안합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예. 오늘 땀 많이 흘리셨겠어요. 땀은 뭐 조금 흘렸는데 땀 흘린 것보다 이 저기 실력이 없으니까 이 오히려 폐를 끼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근데 그 타일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맞춰 할 수 있는데 이게 천장하는 거는 나사하고 뭐 이게 받고 하는 거는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기 본드 붙이는 거 자체를 고르게 못 붙이면은 안 되니까 거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노고를 경험한 권도엽 장관. 그래서일까 현장 체험을 마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인부들의 목소리는 더 잘 들릴 수밖에 없다. 침체된 건설 경기와 당면한 과제들이 피부로 다가오는 시간이다. 공사 발주량 자체가 줄다 보니 건설 경기는 최악의 공사 가뭄을 맞고 있다. 그가 현장을 직접 찾은 이유도 눈바닥처럼 갈라진 건설 경기에 작은 단비가 되고 싶어서였다. 좀더 뭐야 지금? 저는 대강 다 무슨 음식 다 좋아하는데 많이 매운 거는 잘 못 먹어요. 많이 맵지 않으면은.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대단히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경기도 과천 청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이 하나 가득이다. 그의 결제 하나하나가 주택, 교통, 건설,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사업들이다. 때문에 권 장관은 늘 국민 앞에 자신의 결정을 말하고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토해양부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장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SNS 소통 1번지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다양하다. 그가 국민과의 대화 창구를 SNS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교적 객관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국민의 목소리. 미래 산업을 영위해 나갈 당사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젊은 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것이 이 행사의 큰 목표인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이자 공인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카메라와 대중은 언제나 어렵기만 하다. 10초, 9초, 8, 7, 6, 5, 4, 3, 2, 1, 스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지만 대화의 소통은 언제나 그렇듯 달콤한 칭찬보단 우려에 섞인 목소리. 날카로운 비판이 더 많은 법. 그럼에도 그가 고집스럽게 국민들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은 늘 이용하기 때문에 최적을 듣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 소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을 또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구사를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느낀다면은 그게 그 시간적인 노력이나 또는 그 재정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 목적은 그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느껴가지고 더 편하고 또 행복하게 하자 하는데 그걸 달성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걸 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정책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무주택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슬슬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빠르고 바르게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대화의 진정한 목적. 그래서 늘 그의 답변보다는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진지한 장관의 태도에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토연구 대학생 기자 이다정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 그 대학생은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방세 때문에 체갈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제도를 구상 중이신지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아주 싼 이자로 기숙사 건축에 소요되는 그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 부지 안에 그 땅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아주 싼 자금을 가지고 기숙사를 건축하게 되면은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댕가 살인자는 홍수, 장마, 그리고 또 가뭄 때문에 난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과 또 전시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데 좀 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보다가 지금 초등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 비판력 이게 훨씬 더 높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은 여러 가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장관님 뵙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질문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좋았습니다. 장관님은 TV에서만 보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장관님을 뵈고 소통을 하니까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이용 도우미의 자료를 올려놓고 다른 이용자들도 많이 보면서 또 그걸 보고 저한테 뭐 연락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 이쪽에서도 해양부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의견도 많이 수렴하려고 하는 걸 보면 소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방 앞에 가면 이게 굉장히 긴장하죠. 특히 이제 그냥 나가면 좀 나은데 오늘 또 화장을 좀 했어요. 화장을 하면 이게 그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앞에만 가면은 아무래도 좀 긴장되고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죠. 좀 긴장을 하게 되면 생각이 좀 덜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이해한 정도를 봐가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질문 보고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신을 따르는 수행 비서만도 수십 명인 그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애써준 스태프들을 찾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악수를 나눈다. 겸손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뭐 어머님 부단히 이제 가르치죠. 어머님 특히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좀 겸손하고 어머님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비판을 하신 걸 못 봤어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마땅치 않으시면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러지 늘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 거 배울 게 많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얻게 되는 인정과 신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가르침받았던 겸손의 미덕. 그래서일까? 권 장관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권위적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지금껏 자신을 낮추어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미소를 이끌어내고 마음을 열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눈도 한 번 같이 보이잖아.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였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 권 장관의 마지막 일정 역시 4대강 자전거길 현장. 자전거 잘 타는 거? 역시 이곳에서도 세대 간의 간극, 정책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섰다. 자신감 좀 확실히 생기고. 중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그는 다시 한번 어울림의 리더십을 통해 또 한 번 국가 중요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우리 13세대 국토 종주 성공적인 완주를 위하여! 겸손으로 시작된 공직 생활. 낮은 곳에서 최고의 공직자까지. 그의 직위는 높아지고 머리색 또한 변했다. 하지만 마음속 간직한 한 가지. 바로 겸손은 30년의 공직 생활을 지켜준 권 장관의 황금 열쇠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동료들이 있어 그는 행복하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밤늦게까지 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생들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고생을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 줌으로써 그래도 우리 국민들하고 국토향부 또 국토향 정책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조금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토해양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부처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별도로 한번 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7시 30분 회의를 시작으로 일과는 시작되고 계속 이어지는 회의의 연속. 편안한 점심, 잠시의 휴식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올해 2월 29일 수요일 권도엽 장관의 일일 일정표다. 그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을 살고 있었다. 일단 인간적으로 너무 꾸밈이 없으시고 아주 소탈하시고 뭐든지 다 이게 원칙에 입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뭐 꾸미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서로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죠. 요즘 보면 너무 현장도 많이 가시고 또 이게 사실은 일정을 보면 거의 살인적인 일정을 수행하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문자 하나 보냈는데 뭐 장관 타는 동안에 뭐 건강 좀이야 뭐 희생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일정 좀 줄이고 건강 좀 챙기시라고.